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조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의 협상에 실패하면서 약 30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세계연대는 오늘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열고 광주 민주화 운동에 고귀하고 숭고한 마음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닐리 로직 뉴욕 주하원 의원이 5월 아시아 태평양 문화의 달을 맞아 아주인 평등회 청소년 프로그램에 25,000달러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넘어 합법적 영주권자에 대한 대규모 재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한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고는 되감을 수 없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조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의 협상에 실패하면서 약 30년 만에 결국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파업이 오늘로 사흘째 이어지고 있으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다음 날부터 정상 운행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제노리버 MTA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18일 협상이 다시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합리적인 시간 안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17일 밤 연방중재위원회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중재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현재 노조 측은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MTA는 이미 다른 노조들과 합의한 수준 이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파업으로 롱아일랜드와 뉴욕시를 오가는 수십만 통근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MTA는 버스와 지하철, 페리 운행 확대 등을 통해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있지만 주요 도로와 터널 곳곳에서는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세계연대 뉴욕 뉴저지는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열고 광주 민주화 운동에 고귀하고 숭고한 마음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소재 더블트리 호텔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세계연대 뉴욕 뉴저지가 주최한 이날 기념식에는 김상호 신임 총영사 부부와 더불어 조시 가타이머 연방 하원의원, 마크지나 테너플라이 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상호 대표는 46주년 5.18 민주화 운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애국열사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한국에서 5.18 광주 민주화 세계연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5.18에 대해서 알리고 국가가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그 영령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들이 오늘 기념식을 거행하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알리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상호 뉴욕 총영사는 이날 대동세상의 열망을 담아 대통령 기념사를 대독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추모 헌화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마음을 함께했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한인사회에 많이 5.18을 알리고 우리 차세대들이 앞으로 조국을 더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해외 5.18 기념식 갖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한국 광주에서 시작된 5.18 광주 세계연대는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닐리 로직 뉴욕 주하원 의원이 5월 아시아 태평양 문화의 달을 맞아 아주인 평등회 청소년 프로그램에 25,000달러를 전달했습니다. 로직 의원은 15일 플러싱 소재 아주인 평등회 사무실을 방문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한 정부 기금 25,000달러를 전달했습니다. 해당 기금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 대학 진학 준비 지원,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I know how important it is when you're facing federal cuts from Washington, D.C., that Albany come in and support organizations like AFI on the front lines. So if it's
mental health resources or college programming, after school programming. However this money gets utilized by AFI, I know it will be used and maximized to every dollar and cent, and that's why it's so important to keep providing this funding. And so she has recognized the needs of our community. She knows our community and she's part of our community. And so every year when she's able to support us, support our youth programming, we're really grateful for the friendship. We are grateful for the support, especially as we're dealing with all these budget cuts. We know that for sure, this funding will go to good use. 아주인 평등회는 청소년 리더십 개발, 대학 입학 지원, 직업 훈련, 학부모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러싱에 있는 3곳의 고등학교와 협력해 퀸즈 전역의 이민자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100만 이상의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과세안은 뉴욕시 내에서 $100만 이상인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구매할 때 매매가의 1%를 구매자가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의회는 이 세금을 뉴욕시뿐만 아니라 나소, 서폭 등 인근 교외 지역과 뉴욕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에서만 이 세금을 통해 연간 약 1억 6천만 달러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재 뉴욕시가 겪고 있는 막대한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최근 모기지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대출을 받는 대신 현금으로 집을 사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뉴욕시 전체 주택 거래의 60% 이상이 현금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맨해튼의 $300만 이상의 고가 주택들은 90%가 현금 거래였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 제안을 지지하며 적극적인 세수 증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넘어 합법적 영주권자에 대한 대규모 재심사에 착수해 이민사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최근 입수한 DHS 내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미 전역의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과거 이민 신청 기록과 범죄 이력, 허위 진술 여부 등을 다시 심사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최소 50명의 영주권자를 추방 대상 후보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미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오랫동안 미국에 거주해온 이민자들까지 다시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을 기준으로 약 2,890건의 영주권자 사례가 검토됐거나 현재 심사 중입니다. 이 가운데 약 80%는 추가 조치 불필요 판정을 받았지만 500건 이상은 여전히 재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수만 명 규모의 영주권자가 추가 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재심사를 담당하는 조직은 연방이민서비스국 내 신설된 전술작전국 산하의 부서입니다. 이 조직에는 영주권자 재심사뿐 아니라 시민권 박탈, 난민 재심사 부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신청 절차에서 서명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서명 형식 오류만으로도 접수된 신청이 뒤늦게 기각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 11일 연방관보를 통해 이민 신청 서명 규정과 관련한 임시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이민국이 서명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미 접수돼 심사가 진행 중인 신청서라도 기각하거나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을 더욱 폭넓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DHS는 기존에도 유사 규정이 존재했지만 실제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고 신청자들도 어떤 서명이 허용되는지 혼란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가장 안전한 방식은 여전히 자필 서명입니다. 원본 자필 서명을 스캔한 파일이나 복사본, 팩스로 전송된 서류는 허용됩니다. 그러나 단순 복사 붙여넣기 방식의 서명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디지털 서명, 자동 생성 서명, 도장 서명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서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새 규정은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공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뉴욕시에서 집을 사기 위해 평균 가구가 다운페이를 모으려면 20년이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스트리트에이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중간 가구 소득인 연 10만 5,481달러 수준의 가구가 매년 소득 중 10%를 저축한다고 가정할 경우
중간 가격대 주택의 20% 다운 페이먼트를 마련하는데 평균 20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스트리트이지는 이 수치가 오히려 최근 몇 년보다는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4월에는 같은 수준의 다운 페이먼트를 마련하는데 거의 24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뉴욕시 주택 구매 장벽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시민들이 장기간 렌트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제는 렌트 시장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의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트리트이지에 따르면 지난 4월 뉴욕시 중간 렌트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상승한 4,12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스트리트이지가 렌트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지난 17일 워싱턴 DC 한복판의 내셔널몰에서는 재헌신 250 예배가 열려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래 하나의 국가로서 미국의 재헌신을 주제로 미국의 기독교적 뿌리를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를 구한다는 것이 행사의 목적이었습니다. 백악관의 지원을 받아 올해 미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를 총괄하는 단체 프리덤 250이 주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으로 등장해 두 손을 성경책에 얹고 성경 역대하 7장 14절부터 22절까지 암송했습니다. 이날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포함해 정관계 인사들과 교계 인사, 시민 1만 5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 직접 참석한 존슨 의장은 기도를 했고 J.D. 벤스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온 교계 인사들이 릴레이로 기도에 나서고 미 해군 군악대가 연주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포춘지와의 인터뷰에서 추가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수치를 제대로 살펴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포춘지는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키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금리 인하를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케빈 워시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한 지난 13일에 진행됐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로 유지했습니다. 작년 9, 10, 12월 연쇄 인하 이후 올해 1, 3, 4월 3연속 동결로 숨을 고르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지속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습니다. 워시는 오는 6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첫 주재합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 기업들이 이미 최소 250억 달러 손실을 봤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8일 미국, 유럽, 아시아에 상장된 기업의 전쟁 발발 이후 기업 공시 실적 자료 등을 분석해 이날 공개했습니다. 로이터 분석에 따르면 최소 279개 기업들이 전쟁으로 인한 재정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하거나 생산량을 감축했습니다.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월프레 마크 비처 최고 경영자는 연간 실적 전망치를 절반으로 하향 조정하고 배당금 지급을 중단한 후 업계의 하락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하며 다른 경기 침체기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제품 교체를 미루고 수리를 선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석유 공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화학소재 업계의 약 40개 기업도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업은 항공산업이며 그 규모는 150억 달러에 달한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여러 애널리스트는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가격 결정력이 약화되고 고정비용 부담은 상승하면서 2분기 이후 수익 마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가격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이미 취약한 소비자 신뢰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는 평가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시를 포함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때이른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면서 폭염과 대기질 경보가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5일 뉴욕시 3대 공공도서관 시스템에 연간 3,17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의 취임식이 22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재로 열립니다. SBS 드라마 트라이, 우리는 기적이 된다가 제59회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투자의 구루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에서웨이 이사회 의장의 연례 자선 행사였던 버핏과의 점심이 경매에서 90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최근 몇 달간 블랙록, TCP 캐피털을 상대로 자산 부풀리기 의혹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지난 3월 생성형 AI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인큐베이터라는 산의 신규 스튜디오를 설립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합니다. 트레이더조가 여름 시즌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새로운 미니 보냉 토트백을 출시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고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5도, 최저 기온은 7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35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1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18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